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83회 방송이네요. 우리 100회 특집으로 우리가 사이판에 갈 수 있을지. 사이판. 예. 17주 후면은 4416? 네. 4달 뒤입니까? 4달 뒤네요. 봄이네요. 여름, 초여름. 여름 휴가로 딱 가면 되겠네요. 6월이네. 6월 지방선거 전후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선 승리 기념으로 갔다 옵시다. 우리 어디 사장님 30% DC 콜? 대답을 한다. 야. 곤란해하시잖아요. 워낙 너무 네. 최저가라서. 30%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야. 20%. 신고해요. 갑질 119에. 안 된대, 안 20% 안 된대. 된대요. 알았어. 그만큼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 80 선수 20. 네? 8대2로 8대2 뭐, 8대2 뭐요? 내자고 비용을. 내자고? 경비를. 콜! 오, 정말요? 야, 네, 제가 우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다맨 형 이런데 되게 감동받아요. 감동받습니다. 아니, 8대2보다. 완전 감동받았는데 지금. 내가 최욱한테 감동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 늘 한번 때리고 싶거든. 근데 최욱 이 새끼가 어느 날 우리가 술을 한잔 먹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수다맨 끝날 때 내가 무조건 해외여행 다 데려간다. 오늘 수다맨 전체 출연진, 우리 제작진 다 들어가고 무조건 내가 다 경비를 내겠다. 그러니까 최욱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 왜? 했더니 이 작가님 50. 그 다음에 박변이 돈 많으니까 박변이 30. 자기가 20을 되겠다. 5대 3대 2로 하자는 거야. 와, 나 감동받았어. 진짜? 감동받았어. 태우 형이 왜 가만히. 대형 아니, 국수제공. 박변. 태우 형이 그 전에 저도 수다맨에 좀 껴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네. 여행 가기 직전에 합류하세요. 네, 괜찮아요. 여행 가기 직전에 오창석 자르고 직전에 합류하세요. 제작진으로 제가 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음악 믹싱기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되죠.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번 EJ 전체 이제 EJ 끝나고 해외여행 갔을 때는 2박사 세작한테 부담을 하라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몰빵을 했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8대2? 8대2면은 사실 저는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총 경비가 얼마 들 줄 알고. 없는 거죠. 그냥 뭐 4천만 원 막 이러서 10억짜리 투어가 일 수 있는데. 크루즈 여행인가요? 사장님 10%. 아이고 10% 말한다. 야, 알았어. 야. 오케이, 알았어. 10% 해주세요. 전액 내고 8대2로. 오케이. 8대2. 8대2도, 뭐, 너무 부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5대5 가세요, 그럼 5대5. 6대4. 6대4 와. 나 감동이지. 감동이야. 감동이네. 감동인데 나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혼자 비즈니스고 우리 7대3. 알겠습니다. 일단 뭐 6주 후에. 6주 맞아요? 8주? 16주. 오케이, 16주. 오케이. 16주. 자, 예, 알겠습니다. 100회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갔다 와서 시즌2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쉬고 시즌2로. 네. 현지 녹음도 한번 하시죠. 현지 녹음? 좋네요. 기기가 없군요. 고프로 가져가가지고. 아니. 우리 들고 가면 돼. 가능합니다. 괜찮네. 우리- 뭐 들고 가요? 녹지, 이거? 아니, 예전에. 아이폰. 우리 지방에서 할 때 우리 은감님이 다 기계 들고 다 갔어. 아니, 은감님 거기까지 가서 일하고 뭐야. 은감님 좋지 같이 뭐, 안 그래. 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 EJ 해외여행 갔을 때도 은감님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리스트는 못 왔어. 그래서 이번에 꼭 가고 싶어 할 거야. 은감님까지 포함해서. 너무 재밌게 16주가 기대되네요. 진짜 아쉬웠겠다, 못 가서. 그럼요. 저는 뭐 고마웠어요. 한 입 줄여서. 이거 확 줄는 거야, 그거. 고마웠어요. 바른미래당이 내일 저희 이제 녹음 일자로 내일 공식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추가로 탈당을 해서 현역 의원 30명이 통합당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당을 했는데 의원 수는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네. 이걸 마이너스 합당이라고 하죠. 네. 우리 정치사에 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속 의원이 지금 30명인데 5명 정도는 이제 당적만 두고 전혀 당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상황. 그렇지. 비례대표? 25명으로. 이게 뭐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 정도는 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랄하겠지. 계속 툭하면은. 이상 특히 이상도.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보내줘, 그냥. 왜 데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보내주면 좋겠어, 재밌게. 결국은 안철수가 보내줄 거야, 나중에는. 못 버틸 거예요. 그래요? 계속 불협화음 나는 걸 못 버틸 거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이미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한 건 없지만. 아직 그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이런 걸 몰라. 아하. 한번 보라고 한번.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근데 왜 몰라? 자기 한 거는 정당한 거로 생각했지. 당할 때는 당한 적은 없다. 당한 적은 없지. 자기가 당해봐야 돼. 발목 잡고 이런 적은 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서울 출마하고 이상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하고 막 박원순님네라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빡쳐서 보내주지. 진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혀야 진짜 제명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한의 아주 내부 총질을 해야 그래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출마하고 자기 돈 좀 날리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돈 보전하는 데는 짱이니까. 저 다른 당 선거운동 해도 안 잘릴 것 같아요. 제명 안 시킬 것 근데 같아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거- 막장 드라마네 그러니까 거의. 다른 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안철수 욕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자기 당 후보 낙선운동.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럴 수 야, 있어요. 재밌네요. 그럼 또 유승민은 지금도 빨리 풀어줘라는 입장이거든. 근데 이제 유승민도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 구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었으나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명 안 시켜줬잖아요. 안 놔주고 있죠. 예.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어? 반성문을 쓰고 그동안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받아달라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렇다면은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진 거야. 야, 그럼 복부한테 쳐야지. 네. 그럼, 사랑한다고 씨발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그런 비례대표들을 또 출당시킬, 제명시킬 그런 이유가 또 없어진 거죠. 명분상 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아니 것 같습니다. 김연아는 홍준표를 욕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없나요? 근데 한번 보라고. 이상도는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아는 투표나 이럴 때 자기 소신을 얘기했지. 언론은 내가 떠든 적이 없어. 그래요. 전투력이 다르죠. 다르죠.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박선숙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또 이상돈 의원은 용어 자체를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뭐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또 하나 문제는 정강 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유승민 계속해서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올림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는 거기에 따라가면 호남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이념 스펙트럼 안 따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거기랑 유사할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는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러울 거라고. 앞으로 계속 저 당은 시끄러울 일밖에 없다. 그래도 뭔가 그 처음에 합당해가지고 새 출발할 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유승민과 안철수의 정강정책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은 보면 본인 말 맞다나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유승민은. 그런데 이제 안보정책 이런 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논리를 편 거지.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논리를 그렇지. 펼쳤어요. 안보는 계속해서. 안보는. 네. 근데 안철수는 그 반대예요 또. 안철수는 자기가 기업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측이라 네. 사측의 입장이라 잘 모를 거예요. 노동자의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의 굴에 맹수 두 마리 있을 수 없는 거지. 맹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삭과 고양이 싸움 정도인데. 그래요? 어쨌든 삭과 고양이 너무 기우는 거 아닙니까? 삭이 결국은 이길 겁니다. 누가 사기예요? 유가 사기 되겠죠,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어떻게든 유가 어떻게든 사기 될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뭐 이 작가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가 마스코트는 될 수 있겠죠. 그냥 둘 다 넘어가요? 인형들이야 인형. 인형? 누구의 인형? 그냥 고양이 인형들이야. 고양이 인형. 살아있는 고양이도 아니야. 둘 다 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탈. 네, 고양이 탈입니다. 네, 뭐 정강정책뿐만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지금 뭐 공동 당협위원장 체제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당이 차지를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한쪽이 좀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럼.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당협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 저도 궁금해요. 정치 실험입니다. 최초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거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건 무슨 키메라가 나오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먹게 하자는 거지. 반반? 그러니까 반반씩 공천하자. 그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반반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어차피 둘 다 안 되거든. 아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어차피 반반 안 되거든. 하자. 근데 대부분이 합당을 하면 당협위원장을 좀 나눠먹게 하는 경우. 그런 아니, 거 없어요. 없어요. 한 그런 거 명 없고. 몰아주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없죠. 수가 없어. 한 반에 반장이 두 명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학교에 태양이 교장이 동행을 둘이 있는 하면? 거죠, 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으면 이 공동당협위원장은 절대 안 됩니다. 후보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하자. 좀 그래서, 멀리 보자? 그래서 나눠먹기 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지역구, B 지역구, 한 지역구 안에 또 지역구 나누잖아요. 기초 지역구가. 네. 그러면 네가 공천 A 공천은 네가 하고 B 공천은 내가 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래 봤자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강 정책보다 이것 때문에 더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보통 9개 동, 저 사하구 가면 9개 동에서 3명의 구의원이 나오고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럼 4명이니까 2명 나눌 수 있겠죠. 시의원도 큰 동수로 2개 나누면 1명 공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 하나까지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거 뚝 잘라서 당장 안철수 지역구였던 노원에 네. 안철수 파가 있을 거고 이준석 파가 있을 텐데 그걸 반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 나눠먹기는 전체 당협위원장 자리가 50개다. 그러면 뭐 안철수 쪽 25개, 유승민 쪽 25개 이런 쪽은 많았지.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공동으로 한 개를 나눠먹자는 얘기잖아. 이건 오히려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더 지랄하겠지. 더 지랄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 없죠. 없는데. 그 없는 걸 갖고 또 없는 것 싸운다는 거야? 같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은 왜냐면 현역 구의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현역 시의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현역 프리미엄 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크게 싸우겠죠. 지금 정치권 얘기는 이런 거죠. 전국에 한 130여 곳이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두 공동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수호랑 나랑 여기 마포 공동위원장을 해. 마포 지역구, 마포을 공동지역구 하면 자, 우리 저 손수호 씨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십시오. 다만 2020년 총선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요렇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말이 돼? 이미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 주잖아요. 그 구의원은 공천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중에 날릴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치에 내일이 어딨어요. 그럼. 중에 그럼 내일 없습니다. 당장 현찰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음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음은 필요 없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크게 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그러니까 앞으로 바른미래정당 뭐 이 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공천 가지고 엄청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한당도 지금 당내 파열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4선 이상 중진 12명이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가 거절을 했고, 네, 오늘 이제 12명 중진 중에 7명이 홍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의 독단,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죠. 네. 그거 가지고 꾹꾹 참았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인신공격을 하면서 걷어차버렸거든, 홍준표가. 사실 이게 그 당연당구에 이 최고 중진 연석회의는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어떻게 규정과 법대로 합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옛날 그냥 총재 시절에 하는 짓거리를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당화 논리가 맞는 거지. 사당화 됐죠 이미. 그래서 반발하니까 앞으로 이 반발, 이 논란은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후에도 이 체제가 전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냥 홍준표, 김성태 체제는 끝나요. 바로 죽습니다. 예언하신 겁니까? 네. 이제 뭐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승리는커녕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도 날아갈 확률이 높다. 결국 선거 임박하면 보수는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가 저 자유한국당 대표직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집을 못하게 만들었어. 흐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쿵짝 맞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당대표는 김무성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진 7명 보면은요. 그 친박 뭐 아주 친박이죠.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도 있고요. 또 홍문종 이번에 또 기소됐죠. 예. 수사를 받고 있나요 아직? 네.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등 7명인데 이게 뭐 골수 친박도 있고 또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네요.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친박을 떠나가지고는 반홍 비용이에요. 반홍 비용이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도 비용. 나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인 거예요. 예? 아유 다 자기 이익이지 뭐 대승적인 게 있습니까? 홍준표를 반대한다, 홍준표를 싫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다음은 나다. 다 7명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 중에 홍준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 힘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한 번 독고다이는 영원한 독고다이지 뭐. 리우 여회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제명인데 뭐. 그거. 방법이 없어요, 유엔.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유엔은 계속 저렇게 떠들어주면 돼. 근데 요즘에 좀 언론 보도가 뜸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써달라고. 직접요? 저기 좀 MBN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뭐 번호 모르세요? CBS 노컷 뉴스에 한번 CBS. 출연해달라고. 아니, 번호세요? 예. 알려드려요? 김현정 쇼에 한번 나와달라고 했어요. 자주 나왔어요. 탐정 예. 선수에 한번 써주세요. 유엔은 왜 제명당했나 이런 거 한번. 밀정 유효해 이런 걸로. 네,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의 설 밥상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또 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보면 시간. 그런데 뭐 그 늘 얘기한 건 하지만은 홍준표, 김성태 대표 체제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호재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평양올림픽, 뭐 좌파 정권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한당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역풍이 불어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지. 네, 그렇죠. 실제로 역풍이 불긴 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해라고 저주 내리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근데 왜 이래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거. 아까 손수호 말한 것처럼 결국은 선거 때 우리 지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보수라고 못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쪽팔려가지고 결국은 선거 때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 거기만 지금 믿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홍준표가 서울 지역구에 안 돼가지고 경남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서울에 지가 지역구 있었으면 이지랄 못합니다. 동대문? 민병두한테 눈치 봐야지. 뺏겼죠. 네. 근데 경남으로 가면서 이지랄 해도 뽑히는 걸 봤어. 아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그 스탠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창석 위원장에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예도 있고 중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 체제 말고 네네. 이 사람이 정말 당권 잡고 원내대표였으면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김용태 정도. 김용태. 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그거야. 이 작가님은 저도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 현재 없다. 그때는 영입에 원내 없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 그럼 지금은 누가 제일 위험해요? 좀 지금은 위협적입니까? 아니 지금은 김문성이 나와가지고 네. 홍준표 반대로 하면 민주당이 약간은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뭐 홍준표 반대로 하는 게 그럴 확률도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김무성. 홍준표 체제로 쭉 가요. 홍준표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뭐 홍준표를 반대한다고 해서 올바른 보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김문성은 그걸 노릴 거야 오히려. 홍준표 제대로 가는 걸 가서 망하는 걸. 그렇지. 야, 지금 그렇지. 손은 잡고 있지만 그렇지. 그 후를 노리고 있다. 그렇지. 결국은 날 추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후대를 바라는 꽃가마. 어쨌든 뭐 멸족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바른미래랑 또 합칠 수도 있어요. 김무성이가 탑이 되고. 대한애국당도. 그건 아니고. 대한애국 조원진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 총선 직전에. 2020년 바른미래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온 사람들도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또 달라지죠. 그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지방선거도 참패했기 때문에 방법 그밖에 없다라고 해서 합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보를 아예 버리는 거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진보의 가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또 그들에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했다. 그러니까 말장은 하겠지. 신삼당 합당. 교집합.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는 어여라 등귀하지 뭐 그러면. 어찌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대통령 후보 될 수 있겠는데? 판단하면 바로 오케이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선명해지니까 오히려. 선명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주제 토크 이어가 볼게요. 네, 강상욱 마이엠카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강상욱 마이엠카입니다.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분들 종종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걱정 없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이엠카입니다. 자, 연락처는 010-7587-2017 2017번이네요. 010-7587-2017번. 홈페이지 주소는 www.myemka.co.kr입니다. 자, 검색창에 마이엠카
강상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중고차 마이엠카 검색하시고 구입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마이엠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구미였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2, 4개를 사면 2개를 더 드린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술친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량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 제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술친구 공식 쇼핑몰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로 전화를 주시고요. 설 연휴로 인해서 배송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빨리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술친구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술친구를 가방에 몇 개씩 넣어 다니거든요. 네. 네. 넣어 다니는데 제가 먹지를 못해요. 왜요? 항상 누구를 보면 선물을 줘야 돼요. 아. 이번에도 이재정 의원하고 몇 명 나눠줬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트렁크에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아, 선물 나눠줘. 내가 먹을 시간이 없어. 저도 맨날 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뭘 줘? 그거 술친구. 아, 그거 술친구. 주긴 뭘 줘요? 아니, 주지 마세요. 술친구. 네, 안 줍니다. 술친구.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네.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85 넘으면 줍니다. 야, 이거 전국에 이거 지금 자, 이거 위험해요. 다음 주 안 가요. 185 넘는데 위험해, 줄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아, 그래요? 아니 술친구 준다고. 전국 운동부에 지금 이거 줄레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이정현의 줄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는 이제 심의 적격입니다. 어. 현아의 안줄레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이정현과 현아의 차이인가요? 아니 줄레와 안줄제 차이예요. 아, 그래? 근데 커뮤니티가 너무 웃긴 게 안 안 준다 주면 그래서 화난 안 주니까 거야?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준다고 화난 거냐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아, 가사 내용이 다르겠죠. 가사 내용이나 뭐 뮤비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목만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정현의 줄레가 뭐였지? 불러봐. 모든 걸 다 모든 걸다 줄래 줄래. 이런 거. 아, 랩이에요? 일부러 못 부른 척 해줘야. 안줄레는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부를래.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선정성이 원인이 아, 아닐까 그런가요? 싶기도 하네요. 그렇겠죠. 뭐 육봇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또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진짜. 그게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예요, 진짜. 아유, 이상해. 오늘 뭐 바나나 TV예요? 경험담입니까? 아니 보엇이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베푼다. 육은요? 없이 사는데 준다. 육은 6번? 아니 고기 육자입니까? 6번? 저 박누리가 좋아하는 여섯. 여섯 육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고기 육. 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보. 상- 아, 이상해, 여기. 록봉기야 씨. 네, 6번 아, 진짜, 정말. 박누리 뭐 찾고 있어요? 육봇이 찾고 있어요? 줄레 찾고 있지. 안 줄래. 안 줄래 가사 찾고 있어요? 아, 현아의 안 줄래. 아는 노래예요? 아니요. 부르니까 찾고 있겠죠. 뭐 틀 것까지. 이건데? 뭐 가사만 이거 가사를 모르지. 아, 내 마음 안 준다. 아 그래? 아 그런데 뭐 근데 문제가 왜안 없네. 오늘부터 너한테 난 안 줄래. 이제 아, 다시 그거는 그 단어가 이상하잖아. 이제 다시 너한테는 안 줄래. 아 요거 안 되겠네. 너한테는 안 네. 줄래. 이거는 이제 CD에도 이제 비닐 포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청소년 판매 불가 그렇죠. 음반이겠네요. 네, KBS 방송 심의 불가 판정입니다. 안줄레라는 말이 방송 부적격이다라고 나오네요. 오, 근데 마지막에 너한테는 안 줄래. 이 마지막에. 메알인가요? 그 뭐야? 캐치미 이프 유캔에 보면은 남자랑 여자 할 때 노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예스로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건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안 줄래 됐어. 아 그만 들어 안 줄래. 두 번 다신 안 할래. 사랑 안 할래겠지. 아, 그 의도된 가사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그렇죠. 의도됐네요. 예. 그러니까 부적격 받았겠죠.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현아 씨가 소속된 그 회사 일을 또 한참 했었는데 정말요? 네. 하나 갑자기 씨도 기억이 실제로 나네요. 봤어요? 남자들만 봤습니다. 비스트. 안타깝다. 비스트. 예. 와, 저 비스트 비스트 일은 좀 윤두준. 했죠. 그것도 사실은 의도된 제목 아니에요? 짐승돌? 그런가요? 근데 되게 작아요. 아, 뭐가요?
윤두준도 작나요? 봤어요? 사우나에서? 아, 그럼요. 같이 일도 했는데. 저도 윤두준 샵에서 봤는데 작진 않던데.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봤다고요? 아니 사우나에서 봤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창성이 오빠. 아, 그런 거예요? 그 손 누구 한 명 있는데? 손 누구하고 윤두준 씨하고는 그나마 좀 큰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니 뭐 양요섭 작잖아요, 양요섭. 네, 그래서- 용준형. 예, 박지희 아나운서랑은 아니 관계 없을 것 키와 같아요. 그거는 비례가 아니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만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 아 죄송해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185만 중요하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에임레이디에서 광고도, 네, 이거는 음원 제작 안 하시고, 네,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소재 및 OEM으로 니트 옷을 납품하던 우리 섬유에서 직접 만들어서 품질은 브랜드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가디건하고 머플러 같은 거 예. 보내주셨는데, 그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캐시미어 같아. 근데 국내 유통 특성상 브랜드와 백화점만 배를 불리고 소비자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구조에 사장님이 열을 받아서 직접 소비자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으로 국내외 고급 원사, 국내 생산만을 고집을 하고요. 예.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명품이다라고 말하는 옷은 뭐 명품 브랜드만 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계속 그 옷에 손이 가야 이제 정말 좋은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만큼 오래 입어야 되고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블로그.naver.com 하고 슬래시하고 CREACH57 CREACH57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EJ몰과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입점을 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에임레이디 AIMLADY 검색하시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니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연락처는 010-4229-6959 010 지금 사장님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왜? 상상만 해도. 010-4229-6959번으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고요. 카톡 아이디 캐시미어네요. CASHMERE 12 캐시미어 12 CASHMERE 12로 카톡 아이디 검색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청정구역 듣고 왔다라고 댓글을 달고 블로그에서 구입을 하시면 추가 할인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에임레이디로 한번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서 좋은 옷 구경해보시고 또 구매하셔서 입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육자가 아라비아 숫자 6도 그렇고 한자 6도 그렇고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네. 6. 한자 6. 그러네요. 그런 의미였어, 육기? 육봉달. 아까 육보시. 육두준. 비슷해, 육두준. 육두주는 뭐? 윤두준 아니야? 육회. 육회? 육성재. 네. 육성지 섹시하다, 뭔가. 그래, 육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육시성을 가진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같은 반에. 예? 이름이. 아이, 뭐 어떻게 또 본명을 말합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렇진 여자친구? 않습니다. 그냥 같은 반. 제 친구 중에 60원 있었습니다. 육보시 아니야, 이름? 아니야. 그냥 육효 X야. 육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임레이 사장님께 괜히 죄송한데요. 010-4229-6959번으로 6959.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오잖아요. 전화번호 금방 왔습니다. 6959. 6969 했으면 더 쉽게 왔을 텐데. 그런 번호 있나요? 있겠죠. 누군가 쓰고 있지 있을 것 않을까요? 같은데. 그런 번호 안 주지 않아요? 아니, 왜요? 있을 수 있지. 뒷자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뒷자리는 번호 새로 만들어 뒷자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뒷자리는 한 10개 정도 뽑아주고 여기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없으면. 아마 그것도 풍기물란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친구는 18 있었습니다. 뒷자리가. 18. 엄청 피곤하대. 그렇죠. 모르는 데서 계속 요건데 18이니까. 제 친구 전화번호 8927. 그 뭐야? 8927? 8927. 8927. 그래요. 그런 거죠. 8970인데.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진짜. 좀 늦게 터지고 이래.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 99단인 줄 알았는데 897. 왜 그랬지? 얼굴이.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본인이 그걸 일부러 선택을 한 거야? 대단한. 직업이 분이네. 뭡니까? 그냥 일반 사원입니다. 일반 회사 사원입니다. 어느 회사요?
네. 업종이 뭘까, 업종? 의류? 네. 어떤 옷을 팝니까? 좋은 옷을 팔겠죠. 이너웨어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되기 전인 내일이죠. 네,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요거 2부 듣고 계실 때는 선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전처럼 국민들을 좀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최순실의 1심 선고 어떤 점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에서 25년 구형했죠. 네. 25년 구형했는데 저는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검찰 구형이 25년이 나온 거는 벌금 예, 1,200억 맞습니다. 예. 정도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를 무기 때리려고 최순실을 25년 구형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여기 받아가지고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재판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이재용 재판에 이상한 판결 나오면서 그게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안종범 수첩을 이재용 1심에서 증거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장시호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2심에서 이거를 증거로 인정 안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웃긴 건데 뭐 법률가가 나와 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안종범이가 박근혜가 뭐라 할 때 이걸 다 메모하면서 나중에 3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박근혜 좆대라 하고 지가 쓴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이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자기는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받아 쓴 거거든. 그럼 이건 당연히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재용 때 증거를 인정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혹시 이번 재판에도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부는 다르다. 그래요? 이번 이 최순실 재판부. 이 최순실 재판부가 어느 재판부냐면 장시호 더 많이 때린 재판부예요. 맞죠? 그 5년 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 김세현 부장. 그러니까 1심이 아니죠. 그 장시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잖아. 일단은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렇죠. 유일하게 장시호만 불구속 상태였잖아요. 추가 혐의 인정 안 해주고. 그랬는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때려버렸거든. 김세훈 판사. 네. 그리고 김세훈 판사 스타일상 저는 요거 이재용 판결이랑 완전 다르게 다 인정할 검찰 것이다. 구형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사실 최순실 선고 결과가 박근혜 재판에 가늠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그건 분들 그러니까 많거든요. 이재용 재판하고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연결됐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이거는 쌍둥이 재판이에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이 재판부가 선고할 형량이 검찰하고 비슷할 것이다.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결국 집행유예로 인해서 석방됐습니다만 네. 최순실 씨, 본명 최서원 씨는 그럴 일이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반영해야 형량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재판부가 유죄 판결로 선고한다는 전제로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만 예. 네. 재미삼아 한번 저희가 우리 한번 형량 한번 맞춰볼까요? 의견을 한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장시호도 올려치기 당했잖아. 올려치기 당했잖아. 일단 30년. 징역 그러니까. 30년. 지금 네. 30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막 무기징역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네. 가중해가지고 할 때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형량 자체를 때릴 예, 때. 예. 네. 저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재판부의 어떤 성향이 다르다. 두 번째는 변호인단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거든. 삼성 재판할 때 변호인단은 삼성 이재용을 빼달라고 법리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거의 드림팀이었네요. 근데 최순실의 변호인단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 이경재 변호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이는 삼성 변호인단 쿵짝을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날 구멍을 계속 얘기했어. 그걸 어필했어요. 그런데 최순실은 정치적으로 계속 몰고 갔거든. 이것도 최순실한테는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전혀 이거 문제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8년에서 25년 사이. 18년을 의도한 건가요? 사랑한다고 18년아. 하나만 찍으세요 숫자를. 18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년. 네.
오 위원장님은 아무 의미 없지만 23년 하겠습니다. 28년. 23년? 듣도 보도 못한 거네요. 네. 저는 징역 20년을 네. 한번 20년. 찍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도출 과정이에요, 20년은? 네? 합리적인 도출 과정이에요. 뭔가 합리적일 것 같아. 뭐 글쎄요. 뭐 이것저것 모르죠 뭐. 예. 그래서 아니 들어봐야죠. 결국은 이재용 판결처럼 어이없는 판결은 안 나올 것이다. 예.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비난들과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뇌물 공연 등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전달한 그런 액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이 관여되어 있는 그 뭐 장시호 또 실형 징역 2년이나 살고 또 네. 장은택 또 횡령 액수는 21억인데 그 이후에 잘못도 있지만 실형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시호 차은택보다도 이재용 장충기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훨씬 적은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특검도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또 안종범 아까 이 작가의 그 이야기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증거 능력 자체를 이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재판 말고 다른 모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심급으로 볼 때는 1심과 2심은 차이가 있는 거지만 다른 재판, 다른 피고인의 2심 재판에서 그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고 해서 그 후에 선고하는 별개의 또 1심 재판에서 그 재판부의 어떤 그 결정을 따라야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그 수첩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뇌물의 액수입니다. 이제 쉽게 표현해서 직접 뇌물죄, 이제 수뢰 뇌물을 받은 것, 또 제3자 뇌물이 있는데 이게 직접 받은 것뿐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까지 다 뇌물 액수에 포함되거든요. 그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또 뇌물 말고도 굉장히 다른 범죄들이 많습니다. 뭐 네. 강요도 있고 뭐 직권남용도 있고 뭐 범위가 심지어 사기 미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뇌물이 워낙 커 보이니까 다른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니 결정적으로 최순실은 이재용이 아니야. 이재용 판결하면서 판사가 박근혜도 죽여버렸거든. 네. 그런데 뭐 최순실 정도야 뭐 씨발 거 이건 뭐 뒤져야지.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의 태도라든지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그럼. 같아요. 유죄라는 전제 하에 형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병우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 재판 모두 한번 지켜볼게요. 징역 8년 구형했죠. 네. 그래서 수요일에 그럼 선고가 내려지는 예. 건가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 선고를 연기하지 않는 한 그날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손변의 유죄와 무죄 사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네.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굴비 이야기. 맛있겠다. 굴비 이야기 한번 하겠는데 네. 좋아하세요? 굴비?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밥도둑이잖아요. 보리굴비에 뭐 찬물에 밥 말아 먹는 이런 거. 보리굴비 너무 좋아요. 네. 기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보리굴비 정식. 그래요? 왜요? 아, 비싸니까? 그래요? 네, 얻어먹는다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 못하겠죠. 그 녹차에 밥 말아가지고. 예전에 혹시 그 개그 코너 알아요? 자린고비 이야기 모르군요. 그 유머 1번지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분노의 1번지는 뭐예요? 천장에 굴리게 달아놓고 부모 한번 먹고 이거. 그렇죠. 저 보통 옛날 전래동화에서 그럴 때 봤어요. 자린고비로 전래동화에서 이상해 씨가 많이 나왔죠. 이상해 씨가. 예. 이상해 씨 아십니까? 이상해 씨 알죠? 이상해 씨? 포켓몬스터 이상해 씨요? 아이,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몰라? 이상해 씨가 그 김영임 씨. 네. 맞아, 네, 맞아. 배우자죠. 네. 너 몰라. 굴비. 굴비. 영광굴비. 안광굴비. 예. 굴비는 영광이죠. 그렇죠. 영광굴비가 있고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요? 중국산 부세를 이제 그 크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맛은 비슷한가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굴비, 조기 뭐 이런 걸 굴비를 잘 못 먹어봤어요. 비싸서. 아니 굴비 국내산 중국산 구별 못하고요. 한우
국산 뭐 네. 호주산 구별 미국산. 못합니다. 미국산 구별 못해요? 못해요. 전문가 아닌 이상 못해요. 먹어보면 알지 않나? 아이씨, 어려워. 와규. 어려워. 그렇군요. 어렵어. 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충북 청주에 네. 있는 한정식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서 속여 판 겁니다. 2009년부터요, 2013년까지 4년 동안이나 이 중국산 부새를 국내산 굴비라고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적발된 건데요. 심지어 간판에다가도 그렇게 썼고 방송 광고를 통해서도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메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완전 사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했고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뭔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기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드림팀을 썼나? 이재용급 굴비야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네, 굴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본 왜 이유가 사기가 아니야 이게 사기? 사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하죠. 굉장히 고의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기라는 게 언제나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기망 있잖아요. 속이는 행위. 속였잖아 손님을. 그다음에 기망이지.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아야 돼요. 즉 착오를 일으켜야 돼요. 속는 거죠. 속았잖아. 먹지 부새를 않았을까요? 굴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굴비로 알고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싸구려 부새였다. 네. 이게 부새는 마리에 8,000원, 네. 굴비는 마리에 10만 원에서 네. 20만 원. 네. 당연히 쏘갔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사기 고의 인정 안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처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속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그 음식을 주문해서 돈을 내거나 이런 처분 행위가 필요한 건데 또 이 각각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필요한 거죠. 이게 1심과 2심은 다 이게 인정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2심에서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뭐 네. 당연한 건데. 이게 원래 이게 그 손님이 고소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식당 찾아서 코스 요리를 주문했답니다. 그래서 밥값으로 총 8만 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국내산 굴비가 아니라 중국산 부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고소를 해서 수사받고 1심, 2심 유죄 판결 나온 거예요.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판결이. 그 이유가 정확한 이게 상황을 볼 때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은요. 애초에 이 식당에서 이걸 팔았는데 네. 얼마에 팔았냐? 8,000원에 팔았습니다. 싸게 팔았네. 그런데 아니 8,000원짜리 영광굴비가 어딨냐? 8,000원짜리 그래서 싼게 법성포 굴비가 어디 있냐? 이거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거죠. 네. 이해되네. 네. 저는 굉장히 비싸게 그 중국산을 국산 속여 팔았다. 그러면 기망행위에다가 그 주인은 속여서 이득을 굉장히 크게 편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네.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처음부터 싸게 팔았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굴비 정식으로 수만 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굴비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굴비 옆에 딸려오는 소위 말하는 정식. 스키다시가 많았다는 거지. 정식이면 여러 가지 다 나오니까 실제로 이 굴비의 가격은 이제 그 정도인데 이거를 이 굴비는 제대로 된 굴비는 한 마리당 20만 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20만 원 하요. 예. 그러니까 굴비 정식 1인분에 8,000원짜리는 당연히 국산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비싼 제육볶음도 한 8,000원. 그렇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걸 굴비라고 생각하기는 네. 소비자도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됐어야 됐지 않냐 이런 느낌이네요. 실제로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유명 브랜드인데 물론 요즘엔 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명품에 가까운 브랜드인데 굉장히 싼 가격에 파는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도 가짜인 줄 알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가짜 자고 사는 거지. 네, 짝퉁인 거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게스 청바지 이런 거. 예. 그거 2만 원 한다. 가짜죠. 가짜인 줄 알고 사지. 게스가 가짜죠. 붙어있지만. 예. 게스가 프린팅된 티셔츠죠. 그러니까. 심지어 담배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 게스가 아니 알고 지금도. 보면. 네. 게세유 뭐 이런 거야. 제우스 뭐 네. 이런 거. 가우스도 있죠. 가우스. 가우스. 네. 그래. 네. 그래서 겐유주 알고 보니까 젠유주 두고 뭐 이런 거지. 그쵸. 겐유주들을 누가 짝퉁을 사요? 옛날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비싼 옛날에 거야. 난리 났었어. 너는. 야, 예전에 참. 90년대 중반에 인터크루가 있었습니다. 인터크루. 인터크루 오랜만에 듣는다. 그거 짝퉁은 인터뷰. 인터뷰. 네. 인터파크 아니야 인터파크? 아니 진짜 인터뷰는 잘 몰라. 진짜 알 수가 없어. 진짜 약간 비슷하다 스펠링이. 네, 그거는 속을 수가 마르테 없어요. 프랑스와 저보. 네. 오씨. 그렇죠. 그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서울 쪽에서는
저버라고 불렀고 부산 쪽에서는 마리떼라고 불렀습니다. 말때.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세대 달라서 몰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짝도 그냥 마르세유로 이렇게. 마르세유? 우리 중학교 마르세유? 때는 엔진 이런 거 있었어요. 엔진 그걸 M진 이런 식으로. 엔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진 우리 때는 중학교 때 엔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스투시 이런 거. 갑자기 싼 게 나오네요. 예. 네. 네. 스투시는 비싼데? 스투시 비싸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사실 1, 2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1, 2심의 판단의 근거 중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 주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 하지만 이게 이 굴비가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지 이거를 속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속은 것도 아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네. 저는 대법원 판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원산지 표시법 위반은 맞지. 그렇죠. 그걸로 처벌하면 돼. 근데 오케이. 이 당시에는 그 법도 없었어. 원산지도 없었어요? 네, 그 조기가 굴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품목이. 그래서 처벌할 법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 사기죄로. 사기죄로 기소했다라고 대법원에서 또 봤죠. 저는 이해됩니다. 대법원 판결. 아, 오케이. 네. 예. 그렇군요. 네, 깔끔하네요. 네, 이해됐어. 그렇네. 네, 이런 판례 재밌죠? 요즘에 이런 판결하면 난리 나겠는데 요즘은 원산지 표시법도 있고 하니까. 아예 기소할 때 사기죄가 애매모호하면은 사기죄로도 기소하고 또 아니면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기도 동시에 하니까 두 개 같이 걸으면 되지. 네, 그 중에 뭐 사기죄가 무죄 판결 나오더라도 원산지 표기법 위반은 유죄가 나오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자, 그러면.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손명과 유죄와 무죄 사이 또 재밌는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은 첫 광고였습니다. 내 몸은 습관. 저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보시고 진짜 너무 좋다고. 책 좋아요. 정말 네. 좋아요. 네, 진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한 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청정구역 광고 나가자마자 구매와 문의가 더욱더 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청정구역의 힘입니다. 정말 100만 넘게 듣는, 이제 믿으시겠어요? 100만 넘게 듣는 팟캐스트. 아직 못 믿겠어요. 아까 전에 이 작가님 나가시고 팟캐스트를 100만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야? 정할봐도 100만 넘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영아 유아 빼고 고령자 극고령자 빼고 아니 극고령자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임종 직전까지 팟캐스트 듣겠다. 그리고 이제는 300만도 넘게 들었는데. 와 진짜. 아 그렇네. 네, 그래서 내 몸 습관 책 돈 들이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도 우리 가족의 모든 통증 질환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거 보고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책을. 저도 추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상비 주치 서적입니다. 내 몸 습관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 생각하는 새해 주변에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해도 좋을 것 같네요. 설 선물로 아주 고급스럽고 선색 없는 마음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서 내 몸 습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김동욱 설계사께서 또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상담 공짜로 해주면 대체 우리 김동욱 설계사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상담자가 상황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또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라고 해서 상담을 절대로 대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상담이라고 하면은 이게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월, 분기별로 관리와 실천 방안을 잡아드리고 목표 완수까지 가족처럼 도와드리니까 믿고 맡겨달라고 하시네요. 자, 상담 방법은 연락처 010-4511-2371, 010-4511-2371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aig0001@naver.com, aig0001@naver.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EJ 설계사 김동욱 카페로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010-4511-2371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우리 김동욱 설계사에게 무료로 성의 있는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MDRT라고 합니다. 네. 환승역의 그 여자. 자,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입니다. 밀린다는. 네, 오늘 사연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께서 저랑 비슷하겠네요.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이동영 작가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정말 좋아하는 건 오창석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패스 다음. 다음 사연 가.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연 좀 상담을 해줘야 돼요. 다음 사연 가라고. 네, 안타까워. 안타까워. 내가 볼 때 여기 네. 총정구역 위기질서가 확실해. 좋아. 바로 다음 사연. 질서가 있어, 질서가. 카스트 제도예요. 네, 거의. 허땡땡님 40대 싱글남의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너 넘어가면 안 돼. 또 이러면 안 돼요. 넘어가.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해줘야 돼. 야, 사연을 거의 고사총으로 쏘네요. 야. 왜냐면 이분이 지난주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밀려서 못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 먼저 해드리고 이 새끼가 다 형이 생각이 있으니까 넘어가라 이 새끼 뭘. 동영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간 상황 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럼 빨리 넘어가서 사연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날마다 홈런님. 제가 봤을 때는 날마다 오늘 다음 주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상 안 돼요. 자 헛땡땡님부터. 네, 헛땡땡님 항상 세 분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쓸데없어 청소 얘기를 왜 해? 정말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어디 한 군데 상의할 데도 없어서 세 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이분 지금 40이 된 싱글남입니다. 네, 그녀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 싸움도 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생각할 게 있다면서 연락을 안 한 적도 있고 잠수를 탄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받아줬습니다. 잠깐만 됩니다. 네. 쓰레기지 이 새끼가. 정말 쓰레기네요. 3년 정도 만난 후에 제가 직장에서 해외 근무를 가게 되면서 헤어졌습니다. 해외 근무라는 핑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2년 반 뒤에 귀국해서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게 됐고 열흘 정도 후에 그 여자친구와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사이에 3년 동안 그래서 헤어졌군요. 정말 그럴 수 그냥 있지.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5, 6개월 정도 전에 결혼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후 제가 회사 일로 또 바빠지게 돼서 그 여자친구와는 못 만나게 됐습니다. 동생과는. 그러다 연락이 다시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고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재작년이죠. 2016년 가을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보니 몇 년 만에 그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녀가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그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녀의 남편과는 그녀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원인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아프냐면 자기가 못해준 게 막 생각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녀의 불행이 오지 않았을 그렇지.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이후로 아이와 그녀를 함께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요. 마치 아들 하나 둔 부부인 것처럼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지낸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그녀 쪽 식구들은 저와 그녀가 자연스럽게 합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부감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가을에 다시 연락해서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계속 만난 만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심지어는 그 아이에게 드는 교육비의 일부도 제가 자진해서 부담하면서 정말 일반 가정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동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저만 마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그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후에 현실적인 갈등이 없을지 정말로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도 저의 동생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분명히 나중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조언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0% 지지를 하진 않지만 반대는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런 우려에 점점 더 귀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다라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지금의 이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고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일 나중에 그녀와 저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고민을 뒤로하고 그녀와 합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헤어져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들은 너는 지금 그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는 이유로 퍼붓고 있다. 다른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놓아주라라는 쪽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 아이만 없었으면 훨씬 일이 수월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3류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린다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참 잘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해외로 자기가 한 3년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여성은 딴 남자랑 결혼을 했고 그러다 사별을 한 거죠. 그렇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사별을 했다. 네. 임신한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만난다는 거잖아요.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마음 먹으면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데 주위에서 말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석에 이런 경우 있을 때 나나 수호가 야, 이 새끼야 미쳤어? 너 이 새끼가 동정심이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제일 문제야. 주위 것들이. 실감나네요. 아니 근데 주변에 순간 진짜 야 메소드급 이거는 아침 드라마 한 7년 봐야 돼. 오렌지 주스 뵙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와우. 그러게요. 네.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주위의 주변은 조언은 듣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저도 그래요. 절대 주위 것들은 들으면 안 돼.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나중에 책임지는 것도 본인입니다. 네. 근데 주위 사람들 굉장히 좀 가볍게 얘기해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아주 가볍게 얘기한다고. 자신의 상식과 합리대로 자기 말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뒷이야기를 한참 동안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건 책임이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다 감수하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은 충고드린 거 지인들 말은 절대 듣지 마라. 이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럼. 해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박누리가 이번에 키는 185 되는 남자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월세로 시작해야 돼. 근데 워낙 박누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출발하려고 그래. 그럼 주위의 친구들이 야 이년아 미쳤냐 이년아 너 6개월 뒤에 후회한다 막 이러거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제일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주위의 얘기들은 듣지 마라.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랬잖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헤어질 건지 합칠 건지 요 상태로 유지할 건지. 지금 상태 유지할 건지. 유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태 유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헤어지거나 합치거나 둘 중 하나. 저는 현 상태 유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왜? 현 상태 유지가 되죠. 그게 유부남의 입장인 거예요. 유부남의 공통된 의견. 아니. 코트요 뭐 결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요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딴 여자 가정을 만날 수 있고 만들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꼭 딴 여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굳이 꼭 혼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렇지. 되는 건가. 난 그렇게 따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 지금 그냥 이렇게 만나도 안정적이잖아. 뭘 불안정스러워? 그러니까 요런 말 듣지 마시라는 거죠. 가정을 한 번이라도 꾸려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정이 재설정되는 걸 싫어해.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진실머리인 이건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도 진심말입니다. 아니 구태여 가정을 왜 꾸려? 굳이. 아이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이분이 지금 솔직히 지금 답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얘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 보통이죠. 예, 확고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뭔가 뭐 주변에서 말 걸고 이러면 뭐 만약 둘이 결혼했는데 애가 나오면은 얘만 지금 데리고 오는 애는 네 애가 아닌데 아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거고. 아니, 제가 그 확고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 유지하면서 2년 있다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더 두고 보라고. 그리고 2년 뒤에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이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재혼을 통해서 아이의 또 성본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아이한테 더욱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신중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아이를 구태여 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 상태로면.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면 또 내 아이를 갖고 싶을 거거든. 그쵸. 또 주위에서 애는 안 낳니면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전 남편의 자식이랑 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오히려 그걸 안 보이려고 내 자식을 역차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하나둘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혼인관계로 엮이는 순간 내 일만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일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실상이기 때문에 갈등이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혼인한다 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닥쳐보지 않으면 그럼.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남성 이야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여성을 사랑하잖아. 그쵸. 보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왜 그거를 딱 잘라갖고 헤어지든지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사랑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만나라고. 지금처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3년 뒤에 갑자기 확고한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3년간 이렇게 만나보니까 확고하게 결혼해야겠다. 그때는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올해 40이잖아요. 네. 아유 뭐 젊어 뭐를 그래. 올해 40이면 빨리 결혼해야지 뭐. 에이 아닙니다. 에이, 무슨 소리 아니에요. 하십니까? 그래요? 조선시대입니까? 그럼요. 40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아직도 한인 거야. 40전에 결혼해가지고. 너라도 늦게 해라 이런. 그럼 거. 너는 45세 이후에 해라. 45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참 남았네요. 아니, 정자가 한참 남았죠. 활동을 안 할 듯. 사실은. 하지. 아유 45세 무시하십니까 요즘에? 70, 80도 네? 나가고. 그래요? 예전 조선시대 왕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됐어. 45세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지금 80대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또 약도 좋고. 아니, 굳이 이게 이제 그 결혼 또는 뭐 합가 이런 것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둘 필요가 있나. 물론 상대방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관계 유지가 안 되는 상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꼭 전통적인 그런 그 가정 모습을 꼭 거기에 그 편승하거나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 의무는 없어 보여요.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한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다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밖에서 그런 얘기 들려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집 안에서 절대 1%도 표출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네.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 건 좀 애매한데. 뭐가 애매해요? 이런 라이프 지금 삶을 즐기면 되지. 그러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그때 가서 또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때 가서 정하면 되지. 그럼 나중에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져요? 헤어지고 싶을 때 못 헤어지는 게 힘든 겁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거는 축복입니다. 또 한 번의 유부남의 진솔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 결혼한 사람한테 이 말 들은 것 같아.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너처럼 막 차는 이런 애들은 이런 감정을 몰라. 안 차.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고가 있어. 팔고. 인생을 살면서 8가지 고통. 숫자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 고통에서 그 여러 가지 뭐 다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큰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고통도 큰 고통입니다. 그 팔고 중에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은 몇 번째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고통이란 거야. 일맥상통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 보는 고통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고통이야 그것도. 그런데 헤어져야 되는데 말 맞다나 못 헤어져. 그것도 고통이야. 힘들죠.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안을 들어서 하는 말씀은 이번에도 더더욱 아닙니다만 그렇게 혼인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도 또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혼인을 묶이게 되면 돈 문제가 없을 수 없지.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근데 뭐 재산은 요건 진짜 너무 멀리 갔다.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아니 이번 사안이 아니라 이혼할 재산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너무 이상하다. 그만큼 혼인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법적으로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그런 절차와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따르거든요. 그 정도로 혼인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 일단 네바다에서 결혼을 한번 하고
빠르게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서 이제 몇 주 살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린다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지켜봐라. 예. 라는 아니 게. 굳이 왜 결혼에 속박으로 들어가? 아니 속박이라 표현 그래. 왜 결혼에 그 제대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냐고. 속박당하셔서 굉장히 아니야. 슬퍼 보이시네요. 미안해요. 왜 그 제대로 꼭 들어가려고 그래? 속박 아닙니까? 구속. 속박이잖아요.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제대로. 저는 결혼 안 해서 그런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느껴서. 저도요. 그냥 저는 마음 가는 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마음이 맞다고 느낀다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참 저는 사랑 안 될 것 아니에요?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남들처럼 사는 게 그냥 제일 좋다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네. 근데 그건 그냥 그렇게 무르르도 사는 거거든. 근데 과연 그게 저 주체적 삶을 사는 걸까? 나 아니라고 봐. 아니죠. 그건 아주 굉장히 피동적인 삶이죠. 그럼. 그 남들 다 결혼하니까 결혼한다. 그건 너무 웃긴 거예요.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제보자 40세 싱글남께서 네. 항상 저희도 그 일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실제로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뭘까요? 그렇죠. 상담할 때 미리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경우가 답정너? 상당히 네. 많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나에게 알려달라. 그 중에 내가 고르겠다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에선 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결정을 좀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좀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팟캐스트도 그렇게 해서 듣고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싶은 말 해달라. 그래,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네. 그렇지. 근데 그 말씀해 주시니까 요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런 노래에 점점 조금씩 더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안 맞다. 나중에 갈등이 분명 생긴다. 여기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상대방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해서 정말 잘 모두를 보듬으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뭔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혼하지 않기 위한 뭔가 이유라든지 또는 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뭐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뭔가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진짜로 딴 생각 없이 이 여자랑 결혼해 하면은 우리한테 이런 고민도 안 보냈겠지. 그렇죠. 저한테 사회 봐달라 했겠죠. 아하. 앞에 사연이 사회봐달라는 그런 거였는데 앞 사연은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쓸데없이 오창석 얘기하니까 너무 다음 주에는 합니까? 다음 주에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조금만 기다리세요. 30대 중반 30대 남성. 중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부족했다. 네. 날마다 홈런. 정무적 판단. 인생은- 사연 보낼 때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인생은 됩니까? 정치야. 그래 어쨌든 네. 오늘 사연 주신 우리 40대 한번 잘 싱글남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전에 허보 그 씨. 책은 도끼다를 쓴 박웅현 광고 네, 네. 기획자가 후배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조금만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해주길 바란다고 그 손수배 변호사님 말씀 그건데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혼하지 말라는 어떤 이 작가의 강렬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왠지 글 내용은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설령 뭐 누구의 조언을 들었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든 관계없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여성분과 결국 결별을 하든 아니면 뭐 적어도 이제 혼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욕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40 됐잖아요. 부록 아니야 부록. 부록이죠. 그 자기 주관을 가지고 주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뭐 남 얘기 듣고. 저기 싶은 완전 거야. 유혹인데. 뭐 하는 거야? 또 안 줄래 틀었어? 꽂히셨네요 그 노래. 꽂혔네 진짜 이게. 그렇게 좋아해 그 노래. 안 줄래. 그래. 아씨. 주제가로 삼는 겁니까? 네, 그럼 어때요? 청정국 주제가 안 줄래. 아니 박지희 주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잖아. 그거 듣고 싶은 말 듣고 싶기 때문에 안 줄래는 안 들려. 줄래만 들리는 거지. 그렇네요. 네. 185 넘는. 180. 어떻게 알겠습니다. 계속 키높이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면은 신발 벗고 185예요? 네. 아니 농구 선수도 운동화 신고 재는데?
그러면 뭐 운동화 정도까지 깔창 안 농구화, 까는 농구화. 농구화 뭐. 농구화. 한 3cm까지는 뭐 인정. 3cm? 한 2cm, 3cm 정도까지. 네. 해도 우린 뭐. 안 되죠. 우리는 뭐 안 됩니다. 이미 8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렇네요. 안 되죠. 8이라는 숫자는 연관이 없어. 발바닥에 때를 불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안 뭐. 됩니다. 말에 보톡스 한 100방 맞아야 돼.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요. 힐 신호도 안 되더라.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합니다. 상류 사회는 저희가 맛볼 수가 없죠,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는 분들로. 아니 미세먼지 더 많이 마실 거예요. 키 큰 애들이. 아무튼 어쨌든 이분 계속 흔들린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게요. 좀 안타깝네요. 흔들리셔도 돼요. 흔들리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네. 나는 나쁜 남자야. 내가 저 사람도 못 보듬어주다니 내가 왜 흔들릴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예전에 또 미안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더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모두가 착하게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 남편이 사망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사랑이 옳고 그름은 없다고 보는데 떠나갈 때 괜히 어떤 이유를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떠나가도 말씀하셨듯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싱글인데요. 뭐.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되고 합리적인 이유로 끝나는 건 아닌 것 지금 같아요. 연애하는 중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어. 연애를 아름답고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내가 봤을 땐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세요.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는 허땡땡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네. 또 아이 문제도 결혼해서 소위 말하는 내호적에 들어오는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학비되면서 같이 여행도 하고 이거랑 달라요. 맞아요. 호적 오랜만에 듣네요. 호적. 네, 역시 안동. 네. 안동. 그 용돈을 주는 것과 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다르다. 아, 그렇죠. 줘야 되는 것과 그냥 주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면 좋은 아저씨랑 네. 안 주면 안 되는 아빠는 다른 것이다. 기분 좋을 때 주면 되는 것과 의무적으로 먼저 떼줘야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굉장히 절절하게 들리네요. 그래요?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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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뭐 두 유부남의 조언까지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저희가 좋은 너무 말을 결정 많이 했나요? 내리시길. 유부남의 얘기가 너무 강했나요? 아니죠. 이런 건 뭐 경험하신 분들이 또 아이도 있으시고 두 분 다. 경험 안 해봤는데 이거. 아니 결혼을 경험하시고. 요게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유부남의 얘기가. 아이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도 안타까운 게 네. 저희가 저나 이제 그 이동영 작가가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끼는 건지 몰라도 그 오창석 위원장과 박지희 아나운서가 좀 발언을 약간 좀 삼가거나 또는 좀 약간 좀 주저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좀 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헤어지거나 계속 그거는 결혼하거나 둘 중 하나 해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별 노래 있잖아요. 불러주세요. 20대 애들이 이별 노래, 10대 후반 이별 노래 뭘 알아 걔들이. 이별은 하잖아요. 아니 그게 절절한 게 안 온다니까. 30대 40대가 이별 노래 부르는 거랑 완전 맛이 달라요. 맛이. 꼰대네 꼰대. 10대 사랑을 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투투 지나고 헤어지면 얼마나 슬픈데. 그래 220만 친구들한테 다 받아놓고 투투 지나고 22일? 이땡 야 이땡 너무 짧다 호흡이 그거는. 투투 챙겨요. 투투 챙깁니다. 네. 투투 안 챙겼다고 싸우고 그래요. 이별을 모르네. 네. 30대 이별, 40대 이별은 윤종신의 존니로 증명이 됐죠. 투투 22년도 아니고 22일을 은혼식은 지나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존니 같은 그 사연을 겪어본 사람이 부르는 거랑 존니 발음이 왜 그래? 존니지 존니가 아니에요. 돈 줘봤니? 그거랑 다르다니까. 오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줘봤니? 다르죠. 저는 그 예전에 뭐 설 특집인가 하여튼 추석 특집인가 심수봉 노래 있어요. 심수봉 노래. 심수봉 노래. 근데 그거를 남진 씨가 불렀어. 나는 트로트 가수다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그 노래가 그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높이 올라가면 박수 받고 1등 그렇죠. 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남진 씨 부른 노래는 그런 게 없어. 잔잔하게 쭉 그냥 저음 중으로 쫙 깔리거든. 와 그런데 그 노래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러더라고.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심수봉 노래. 심수봉의 안 줄래. 줄래 아니야 줄래? 그거 있잖아. 큐피트 화살을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 뭐지? 파격적인 가사 아닙니까? 심수봉 때 큐피트라는 심수봉의 노래 했습니다. 큐피트 화살이요? 아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 심수봉이 많이 유명해요? 이게 그냥 많은 들어보긴 했어요 이름을. 많은 사랑과 이별을 겪은 사람이 부르는 거랑 그냥 가사 노래 부르는 거랑 그거는
차이가 있어. 기교와 진정성의 차이가 그렇죠. 있어. 박지희 아나운서가 올해 몇 살입니까? 31살입니다. 아, 뭐 네. 젊으시군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아직 차여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세시봉, 네? 네. 세시봉하고. 네. 봉자로 끝나긴 하지만. 심수봉 들어가는 세시. 받은 게 아니에요. 세시봉은 알아요. 다른 봉입니다. 다른 봉. 알겠습니다. 한라봉도 아니고 진짜. 뭐야? 이게. 세시봉 다 남자입니다. 심수봉 여자야? 아하. 야, 이거 뭐야.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이거 뭐야. 야, 진짜 충격적이다. 이러고 듣고 약간 진짜. 남자인 줄. 야, 이거, 아니, 박정희 당시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랬다는,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심수봉이 오른쪽에 앉았고 그 신재순이라고 한양대 여대생이 또 옆에 앉았죠. 그니까. 심수봉은 노래만 부르고 빠져나가고 신재순이랑 끝까지 있으려 그랬겠지. 뭐, 확인되지 않은 풍문으로는 뭐 병풍 뒤에서 연주.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 설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예. 잔인하다 병풍 뒤에서 연주만 현장 했다는. 검증할 때도 다 그렇지 않았죠. 아니 그렇진 네. 않고요. 예. 네. 근데 당시 그 신재수 씨 사진을 보면 와 어디서 저런 사람을 그분이 그거 아니야? 국보 국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에요. 국보는 가수분이고요. 그래. 누가 했겠어요? 최홍사가 했지, 다. 그러니까 최홍사가 대단하다. 최홍사도 결국은 그 김재규 전 원장이랑 같이 하다가 사형 당하지 않았나요? 예, 사형당 총살당했죠. 다 사형당했죠. 군형법. 예. 에서. 네. 그 지금 박지희가 말한 국보 뭐의 준말인지 알아요? 또 뭐 야한 얘기입니까? 약간 이것도? 청정구역 감성입니다. 뭐 대충 뭐 짐작은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 네. 보땡입니다. 예. 네, 네, 망고, 네. 국민. 맞잖아. 좋았어. 아니 웃기긴 존나 웃긴데. 나 박노 이런 점이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정말 짱입니다. 우리나라 또 망고 수입업자도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망고 주스가 2000년대에 나왔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네.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나온 게 아니야. 1970년대 우리나라 수입됐어요. 망고 주스가. 근데 그 발음 때문에. 근데 갑자기 왜 수입이 중단됐냐? 네. 그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어를 다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고 주스 이러니까 네. 뭐야 이런 누가 그걸 먹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품이 생산됐다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 2000년대는 이제 망고란 말을 몰라. 한국 사람들이. 맹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망고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망고 주스 잘 안 먹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망고 아닙니까? 그래, 망고. 그 맛있는 거를. 이게 그 맛있어. 불가리안가. 너무 좋아하는데? 망고 창석이도 좋아합니다. 좀 다른. 환장합니다. 거네. 네. 아니 그 불가리아 축구 선수 중에 축구를 잘하는데 이름이 저주받은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보지네프. 예. 노프. 높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계할 때 발음을 거의 막 힘들어하죠. 네. 그런 사람 많아. 보지노프 하자지, 터키 하자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여기 저 하자지야 이름이? 명품 비오 비오지지아이. 그래 있었잖아. 그거 출소했잖아. 그것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가 없죠. 이태리 거죠? 이태리 그거 거. 원래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업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감성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그렇다고 없는. 이름을 바꿔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니까. 그렇죠. 예. 운명이죠. 운명이 그것도 운명이에요? 네, 운명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사연에서 갑자기 네. 망고 주스까지. 국민 망고로 마무리합시다. 네. 이상해 이거 네. 진짜.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날마다 홈런님의 사연을 이분도 상담을 해드려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날마다 홈런님의 사연을 꼭 소개해드리겠다는 저희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환생경의 그 여자 코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편집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망고 좀 편집 좀 해줘. 그냥 오늘 그것만 터졌어. 씨! 그걸 어떻게 편집하냐? 그것만 터졌는데. 청정구역에 앱이 추가되셨어요. 네, 에비츠 좋아요.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저희 이렇게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83회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설 연휴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안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 그럼 내일 어딨어? 없습니다. 당장 현찰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음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음은 필요 없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크게 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다 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바른미래정당 뭐 이 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공천 가지고 엄청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한당도 지금 당내 파열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4선 이상 중진 12명이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가 거절을 했고 네, 오늘 이제 12명 중진 중에 7명이 홍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의 독단,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죠. 네. 그거 가지고 꾹꾹 참았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인신공격을 하면서 걷어차버렸거든, 홍준표가. 사실 이게 그 당연당구에 이 최고 중진 연석회의는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어떻게 규정과 법대로 합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옛날 그냥 총재 시절에 하는 짓거리를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당화 논리가 맞는 거지. 사당화 됐죠, 이미. 그래서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반발, 이 논란은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후에도 이 체제가 전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냥 홍준표, 김성태 체제는 끝나요. 바로 죽습니다. 예언하신 겁니까? 네. 이제 뭐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승리는커녕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도 날아갈 확률이 높다. 결국 선거 임박하면 보수는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가 자유한국당 대표직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집을 못하게 만들었어. 흐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쿵짝 맞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당대표는 김무성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진 7명 보면은요, 그 친박, 뭐 아주 친박이죠.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도 있고요. 또 홍문종 이번에 또 기소됐죠. 예, 수사를 받고 있나요 아직? 네.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등 7명인데 이게 뭐 골수 친박도 있고 또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네요.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친박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반홍 비용이에요. 반홍 비용이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도 비용. 나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인 거예요. 예? 아유, 다 자기 이익이지 뭐 대승적인 게 있습니까? 홍준표를 반대한다, 홍준표를 싫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다음은 나다. 다 7명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 중에 홍준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 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한 번 독고다이는 영원한 독고다이지 뭐. 리우 여회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제명인데 뭐. 그거. 방법이 없어요, 유엔.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유엔은 계속 저렇게 떠들어주면 돼. 근데 요즘에 좀 언론 보도가 뜸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써달라고. 직접요? 저기 MBN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뭐 번호 모르세요? CBS 노컷 뉴스에 한번 CBS 에. 달라고. 아니, 번호세요? 예. 알려드려요? 김현정 쇼에 한번 나와달라고 했어요. 자주 나왔어요. 탐정 예. 선수에 한번 써주세요. 유엔은 왜 제명당했나 이런 거 한번. 밀정 유효해 이런 거.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의 설 밥상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또 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시간. 그런데 뭐 그 늘 얘기한 건 하지만은 홍준표, 김성태 대표 체제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호재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평양 올림픽, 뭐 좌파 정권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한당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역풍이 불어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지. 네, 그렇죠. 실제로 역풍이 불긴 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해라고 저주 내리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근데 왜 이래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거. 아까 손수호 말한 것처럼 결국은 선거 때 우리 지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보수라고 못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쪽팔려가지고 결국은 선거 때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 거기만 지금 믿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홍준표가 서울 지역구에 안 돼가지고 경남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서울에 지가 지역구 있었으면 이지랄 못합니다. 동대문? 민병두한테 눈치 봐야지. 뺏겼죠. 네. 근데 경남으로 가면서 이지랄 해도 뽑히는 걸 봤어. 아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그 스탠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창석 위원장에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예도 있고 중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 체제 말고 네네. 이 사람이 정말 당권 잡고 원내대표였으면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김용태 정도. 김용태.
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그거야. 이 작가님은 저도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 현재 없다. 그때는 영입에 원내 없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 그럼 지금은 누가 제일 위험해요? 좀 지금은 위협적입니까? 아니 지금은 김문성이 나와가지고 네. 홍준표 반대로 하면 민주당이 약간은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뭐 홍준표 반대로 가는 게 그럴 확률도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김무성. 홍준표 체제로 쭉 가요. 홍준표가 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뭐 홍준표를 반대한다고 해서 올바른 보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김문성은 그걸 노릴 거야 오히려. 홍준표 제대로 가는 걸 가서 망하는 걸. 그렇지. 야, 지금 그렇지. 손은 잡고 있지만 그렇지. 그 후를 노리고 있다. 그렇지. 어. 결국은 날 추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수대를 바라는 꽃가마. 네. 어쨌든 뭐 멸족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바른미래랑 또 합칠 수도 있어요. 김무성이가 탑이 되고. 대한애국당도. 그건 아니고. 안 돼요? 대한애국 조원진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 총선 직전에. 2020년. 바른미래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온 사람들도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또 달라지죠. 그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지방선거도 참패했기 때문에 방법 그밖에 없다라고 해서 합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보를 아예 버리는 거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러면 진보의 가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또. 그들에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했다. 그러면 말장은 하겠지. 신삼당 합당. 교집합.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는 어여라 등귀하지 뭐 그러면. 어찌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대통령 후보 될 수 있겠는데? 판단하면 바로 오케이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선명해지니까 오히려. 선명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주제 토크 이어가 볼게요. 네, 강상욱 마이엠카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강상욱 마이엠카입니다.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분들 종종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걱정 없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이엠카입니다. 자, 연락처는 010-7587-2017 2017번이네요. 010-7587-2017번. 홈페이지 주소는 www.myemka.co.kr입니다. 자, 검색창에 마이엠카 강상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중고차 마이엠카 검색하시고 구입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마이엠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구미였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2, 4개를 사면 2개를 더 드린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술친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량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 제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술친구 공식 쇼핑몰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로 전화를 주시고요. 설 연휴로 인해서 배송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빨리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술친구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술친구를 가방에 몇 개씩 넣어 다니거든요. 네. 넣어 다니는데 제가 먹지를 못해요. 왜요? 항상 누구를 보면 선물을 줘야 돼요. 아, 이번에도 이재정 의원하고 몇 명 나눠줬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트렁크에 있습니다. 그렇지. 네. 선물 나눠줘. 내가 먹을 시간이 없어. 저도 맨날 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뭘 줘? 그거 술친구. 그거 술친구. 주긴 뭘 줘요? 아니, 주지 마세요. 술친구. 네, 안 줍니다. 술친구.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네.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85 넘으면 줍니다. 야, 이거 전국에 이거 지금 이거 위험해요. 다음 주 안 가요. 185 넘는데 위험해, 줄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그래요? 아니 술친구 준다고. 전국 운동부에 지금 이거 줄레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이정현의 줄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심의 적격입니다. 어. 현아의 안줄레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정현과 현아의 차이인가요? 아니 줄레와 안줄제 차이예요. 그래. 아니 근데 그 빌딩이 너무 웃긴 거 안 안 준다 주면 그래서 화난 안 주니까 거야?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준다고 화난 거냐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가사 내용이 다르겠죠. 가사 내용이나 뭐 뮤비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목만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정현의 줄레가 뭐였지? 불러봐. 모든 걸 다 모든 걸다 줄래 줄래. 이런 거. 랩이에요? 일부러 못 부른 척 해줘야. 안줄레는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부를래.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선정성이 원인이 아닐까 그런가요? 싶기도 하네요. 그렇겠죠. 뭐 육봇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또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진짜. 그게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예요, 진짜. 아유 이상해.
오늘 뭐 바나나 TV예요? 경험담입니까? 아니, 보시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베푼다. 육은요. 없이 사는데 준다. 육은 6번? 아니. 고기 육자입니까? 6번? 저 박누리가 좋아하는 여섯 육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고기 육. 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보. 상- 아, 이상해, 여기. 록봉기야, 씨. 네, 6번 아, 발. 진짜, 정말. 박누리 뭐 찾고 있어요? 육보시 찾고 있어요? 아니, 줄래 찾고 있지. 안 줄래. 안 줄래? 안 줄래? 가사 찾고 있어요? 아, 현아에 안 줄래. 아는 노래예요? 아니요. 모르니까 찾고 있겠죠. 뭐, 틀 것까지. 이건데? 뭐 가사만 이거 가사를 모르지. 아, 내 마음 안 준다. 아, 그래? 아, 그런데 뭐, 근데 문제가 왜안 없네. 오늘부터 너한테 난 안 줄래. 이제 아, 다시 그거는 그 단어가 이상하잖아. 이제 다시 너한테는 안 줄래. 아, 요거. 안 되겠네. 너한테는 안 네. 줄래. 이거는 이제 CD에도 이제 비닐 포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청소년 판매 불가 그렇죠. 음반이겠네요. 네, KBS 방송심의 불가 판정입니다. 안 줄래라는 말이 방송 부적격이다라고 나오네요. 오, 근데 마지막에 너한테는 안 줄래. 이 마지막에. 메알인가요? 그 뭐야? 캐치미 이프 유캔에 보면은 남자랑 여자 할 때 노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예스로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건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안 줄래 됐어. 아, 그만 들어. 안 줄래. 두 번 다시는 안 할래. 사랑 안 할래겠지. 아, 그 의도된 가사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그렇죠. 의도됐네요. 예. 그러니까 부적격 받았겠죠.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현아 씨가 소속된 그 회사 일을 또 한참 했었는데 정말요? 네. 하나 갑자기 씨도 기억이 실제로 나네요. 봤어요? 남자들만 봤습니다. 비스트. 안타깝다. 비스트. 예. 와, 저 비스트 비스트 일은 좀 윤두준. 했죠. 그것도 사실은 의도된 제목 아니에요? 짐승돌? 그런가요? 근데 되게 작아요. 아, 뭐가요? 윤두준도 장난. 봤어요? 사우나에서? 아, 그럼요. 같이 일도 했는데. 저도 윤두준 샵에서 봤는데 작진 않던데.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봤다고요? 아니 사우나에서 봤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창성 오빠. 아, 그런 거예요? 그 손 누구 한 명 있는데? 손 누구하고 윤두준 씨하고는 그나마 좀 큰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니, 뭐. 양요섭 작잖아요, 양요섭. 네, 그래서- 용준형. 예, 박지희 아나운서랑은 아니, 관계 없을 것 키와 같아요. 그건 비례가 아니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만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건 중요하지 죄송해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185만 중요하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에임레이디에서 광고도, 네, 이거는 음원 제작 안 하시고, 네,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소재 및 OEM으로 니트 옷을 납품하던 우리 섬유에서 직접 만들어서 품질은 브랜드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가디건하고 머플러 같은 거 예. 보내주셨는데, 그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캐시미어 같아. 근데 국내 유통 특성상 브랜드와 백화점만 배를 불리고 소비자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구조에 사장님이 열을 받아서 직접 소비자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으로 국내외 고급 원사, 국내 생산만을 고집을 하고요. 예.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명품이다라고 말하는 옷은 뭐 명품 브랜드만 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계속 그 옷에 손이 가야 이제 정말 좋은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만큼 오래 입어야 되고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블로그.naver.com 하고 슬래시하고 CREACH57 CREACH57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EJ몰과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입점을 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imlady AIMLADY 검색하시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니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연락처는 010-4229-6959 010 지금 사장님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왜? 상상만 해도. 010-4229-6959번으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고요. 카톡 아이디 캐시미어네요. CASHMERE 12 캐시미어 12 CASHMERE
1212로 카톡 아이디 검색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청정구역 듣고 왔다라고 댓글을 달고 블로그에서 구입을 하시면 추가 할인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에임레이디로 한번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서 좋은 옷 구경해보시고 또 구매하셔서 입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육자가 아라비아 숫자 6도 그렇고 한자 6도 그렇고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네. 6. 한자 6. 그러네요. 그런 의미였어, 육이? 육봉달. 아까 그냥 육보시. 육두준 비슷해. 육두준. 육두주는 뭐? 윤두준 아니야? 6회. 6회? 육성제. 육성지 섹시하다. 뭔가. 그래, 육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육시성을 가진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같은 반에. 예? 이름이. 아이, 뭐 어떻게 또 본명을 말합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반. 제 친구 중에 60원 있습니다. 육보시 아니야, 육신원? 이름? 아니야. 그냥 육효 X야. 육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임레이 사장님께 괜히 죄송하네요. 010-4229-6959번으로 6959.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오잖아요. 전화번호 금방 왔습니다. 6959. 6969였으면 더 쉽겠을 텐데. 그런 번호 있나요? 있겠죠. 누군가 쓰고 있지 있을 것 않을까요? 같은데. 그런 번호 안 주지 않아요? 아니, 왜요? 있을 수 있지. 뒷자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뒷자리는 번호 새로 만들어 뒷자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뒷자리는 한 10개 정도 뽑아주고 여기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없으면. 아마 그것도 풍기물란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친구는 18 있었습니다. 뒷자리가. 18. 엄청 피곤하대. 그렇죠. 모르는 데서 계속 요건데 18이니까. 제 친구 전화번호 8927. 그 뭐야? 8927? 8927. 8927. 그래요. 그런 거죠. 8970인데.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진짜. 좀 늦게 터지고 이래.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 99단인 줄 알았는데 897. 왜 그랬지? 얼굴이- 근데.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본인이 그걸 일부러 선택을 한 거야? 대단한 직업이 분이네. 뭡니까? 그냥 일반 사원입니다. 일반 회사 사원입니다. 어느 회사요? 네. 업종입니까? 업종. 의류? 네. 어떤 옷을 팝니까? 좋은 옷을 팔겠죠. 이너웨어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되기 전인 내일이죠. 네,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요거 2부 듣고 계실 때는 선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전처럼 국민들을 좀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최순실의 1심 선고 어떤 점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에서 25년 구형했죠. 네. 25년 구형했는데 저는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검찰 구형이 25년이 나온 거는 벌금 예, 1,200억 맞습니다. 예. 정도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를 무기 때리려고 최순실을 25년 구형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83회 방송이네요. 우리 100회 특집으로 우리가 사이판에 갈 수 있을지. 사이판. 예. 17주 후면은 4416? 네. 4달 뒤입니까? 4달 뒤네요. 봄이네요. 여름, 초여름. 여름 휴가로 딱 가면 되겠네요. 6월이네. 6월 지방선거 전후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선 승리 기념으로 갔다 옵시다. 우리 어디 사장님 30% DC 콜? 대답을 한다. 야. 곤란해 하시잖아요. 워낙 너무 네. 최저가라서. 30% 너무 세게 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야. 20%. 신고해요. 갑질 119에. 안 된대, 안 20% 안 된대. 된대요. 알았어. 그만큼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 80 선수 20. 네? 8대2로 8대2 8대2 뭐요? 내자고 비용을. 내자고? 경비를. 콜. 정말요? 야, 제가 우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다맨 형 이런데 되게 감동받아요. 감동받습니다. 아니 8대2보다 완전 감동받았는데 지금. 내가 최욱한테 감동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 늘 한번 때리고 싶거든. 근데 최욱 이 새끼가 어느 날 우리가 술을 한잔 먹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수다맨 끝날 때 내가 무조건 해외여행 다 데려간다. 오늘 수다맨 전체 출연진, 우리 제작진 다 데려가고 무조건 내가 다 경비를 내겠다. 그러니까 최욱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 왜? 했더니 이 작가님 50,
그 다음에 박변이 돈 많으니까 박변이 30, 자기가 20을 되겠다. 5대 3대 2로 하자는 거야. 와, 나 감동받았어. 진짜. 감동받았어. 그 태우 형이 왜 가만히? 대형 아니, 국수 제공. 박변. 태우 형이 그 전에 그랬구나. 저도 수다맨에 좀 껴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네. 여행 가기 직전에 합류하세요. 아, 네, 괜찮아요. 예. 여행 가기 직전에 오창석 자르고 직전에 합류하세요. 제작진으로 제가 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음악 믹싱기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되죠.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번 뭐 EJ 전체 이제 EJ 끝나고 해외여행 갔을 때는 뭐 이 박사 세작한테 부담을 하라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몰빵을 했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8대2? 8대2면은 사실 저는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총 경비가 얼마 들 줄 알고. 없는 거죠. 그냥 뭐 4천만 원 막 이러서 10억짜리 투어가 있을 수 있는데. 크루즈 여행인가요? 사장님 10%. 아이고 10% 말하나. 야, 알았어. 야, 오케이, 알았어. 10% 해주세요. 전액 내고 8대2로. 오케이. 8대2도, 아유, 뭐, 너무 부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 뭐. 예. 뭐. 5대5 가세요, 그럼 5대5. 6대4. 6대4 와. 나 감동이지.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네. 감동인데 나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혼자 비즈니스고 우리 7대3.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6주 후에. 6주 맞아요? 8주? 16주. 오케이, 16주. 오케이. 16주. 자, 예, 알겠습니다. 100회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 갔다 와서 시즌2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쉬고 시즌2로. 네. 현지 녹음도 한번 하시죠. 현지 녹음? 좋네요. 기기가 없군요. 고프로 가져가가지고. 아니. 우리 들고 가면 돼. 가능합니다. 괜찮네. 우리- 뭐 들고 가요? 녹지, 이거? 아니, 예전에. 아이폰. 우리 지방에서 할 때 우리 은감님이 다 기계 들고 다 갔어. 아니, 은감님 거기까지 가서 일하고 뭐야. 은감님 좋지 같이 뭐, 안 그래. 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 EJ 그 행사, 해외여행 갔을 때도 은감님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리스트는 못 왔어. 그래서 이번에 꼭 가고 싶어 할 거야. 은감님까지 포함해서. 너무 재밌게. 16주가 기대되네요. 진짜 아쉬웠겠다, 못 가서. 그럼요. 저는 뭐 고마웠어요. 한 입 줄여서. 이거 확 줄는 거야, 그거. 고마웠어요. 바른미래당. 이 내일 저희 이제 녹음 일자로 내일 공식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추가로 탈당을 해서 현역 의원 30명이 통합당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당을 했는데 의원 수는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네. 이걸 마이너스 합당이라고 하죠. 네. 우리 정치사에 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속 의원이 지금 30명인데 5명 정도는 이제 당정만 두고 전혀 당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상황. 그렇지. 비례대표? 25명으로 이게 뭐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 정도는 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랄하겠지. 계속 툭하면은. 이상 특히 이상도.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보내줘, 그냥. 왜 데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보내주면 좋겠어, 재밌게. 결국은 안철수가 보내줄 거야, 나중에는. 못 버틸 거예요. 그래요? 계속 불협화음 나는 걸 못 버틸 거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이미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뭘 한 게 있다고. 한 건 없지만. 아직 그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이런 걸 몰라. 아하. 한번 보라고 한번.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근데 왜 몰라? 자기 한 거는 정당한 거로 생각했지. 당할 때는 당한 적은 없다? 당한 적은 없지. 자기가 당해봐야 돼. 발목 잡고 이런 적은 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서울 출마하고 이상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하고 막 박원순님네라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빡쳐서 보내주지. 진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혀야 진짜 제명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한의 아주 내부 총질을 해야 그래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출마하고 자기 돈 좀 날리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돈 보전하는 데는 짱이니까. 저 다른 당 선거운동 해도 안 잘릴 것 같아요. 제명 안 시킬 것 근데 같아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장 드라마네 거의. 다른 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안철수 욕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자기 당 후보 낙선운동.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럴 수 있어요. 재밌네요. 그럼 또 유승민은 지금도 빨리 풀어줘라는 입장이거든. 근데 이제 유승민도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 구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었으나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명 안 시켜줬잖아요. 안 놔주고 있죠. 예.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어? 반성문을 쓰고 그동안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받아달라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렇다면은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진 거야. 야, 그럼 복부한테 쳐야지. 네. 사랑한다고 씨발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그런 비례대표들을 또 출당시킬, 제명시킬 그런 이유가 또 없어진 거죠. 명분상 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아니 것 같습니다. 김연아는 홍준표를 욕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없나요? 근데 한번 보라고. 이상도는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아는 투표나 이럴 때 자기 소신을 얘기했지 언론은 내가 떠든 적이 없어. 그래요. 전투력이 다르죠. 다르죠.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박선숙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또 이상돈 의원은 용어 자체를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뭐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또 하나 문제는 정강 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유승민 계속해서 이제 뭐 안보 이슈를 갖고 올림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는 거기에 따라가면 호남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이념 스펙트럼 안 따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거기랑 유사할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는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러울 거라고. 앞으로 계속 저 당은 시끄러울 일밖에 없다. 그래도 뭔가 그 처음에 합당해가지고 새 출발할 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유승민과 안철수의 정강정책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은 보면 본인 말 맞다나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유승민은. 그런데 이제 안보정책 이런 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논리를 편 거지.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논리를 그렇지. 펼쳤어요. 안보는 계속해서. 안보는. 네. 근데 안철수는 그 반대예요 또. 안철수는 자기가 기업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측이라 네. 사측의 입장이라 잘 모를 거예요. 노동자의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의 굴에 맹수 두 마리 있을 수 없는 거지. 맹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삭과 고양이 싸움 정도인데. 그래요? 어쨌든 삭과 고양이 너무 기우는 거 아닙니까? 삭이 결국은 이길 겁니다. 누가 사기예요? 육아 사기 되겠죠,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어떻게든 육아 어떻게든 사기 될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뭐 이 작가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가 마스코트는 될 수 있겠죠. 그냥 둘 다 넘어가요? 인형들이야 인형. 인형? 누구의 인형? 그냥 고양이 인형들이야. 고양이 인형. 살아있는 고양이도 아니야. 둘 다 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탈. 네, 고양이 탈입니다. 네, 뭐 정강정책뿐만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지금 뭐 공동 당협위원장 체제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당이 차지를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한쪽이 좀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럼.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당협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 저도 궁금해요. 정치 실험입니다. 최초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거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건 무슨 키메라가 나오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먹게 하자는 거지. 반반? 그러니까 반반씩 공천하자. 그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반반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어차피 둘 다 안 되거든. 아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어차피 반반 안 하자. 근데 대부분이 합당을 하면 당협위원장을 좀 나눠먹게 하는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한 명 없죠, 몰아주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없어. 한 반에 반장이 두 명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학교에 태양이 교장이 동행이네요, 둘이 있는 거죠, 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으면 이 공동 당협위원장은 절대 안 됩니다. 후보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하자. 좀 그래서, 멀리 보자? 그럼 나눠먹기 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지역구, B 지역구, 한 지역구 안에 또 지역구 나누잖아요. 기초 지역구가. 네. 그러면 네가 공천 A 공천은 네가 하고 B 공천은 내가 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래 봤자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강 정책보다 이것 때문에 더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보통 9개 동, 저 사하구면 9개 동에서 3명의 구의원이 나오고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럼 4명이니까 2명 나눌 수 있겠죠. 시의원도 큰 동수로 2개 나누면 1명 공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 하나까지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거 뚝 잘라서 당장 안철수 지역구였던 노원에 네. 안철수 파가 있을 거고 이준석 파가 있을 텐데 그걸 반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 나눠먹기는 전체 당협위원장 자리가 50개다. 그러면 뭐 안철수 쪽 25개, 유승민 쪽 25개 이런 쪽은 많았지.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공동. 공동으로 한 개를 나눠먹자는 얘기잖아. 이건 오히려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더 지랄하겠지. 더 지랄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 없죠. 없는데. 그 없는 걸 갖고 또 없는 것 싸우는 같아. 거야?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은 어. 왜냐면 현역 구의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현역 시의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현역 파워 프리미엄 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크게 싸우겠죠. 지금 정치권 얘기는 이런 거죠. 전국에 한 130여 곳이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두 공동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수호랑 나랑 여기 마포 공동위원장을 해. 마포 지역구, 마포을 공동지역구 하면, 자, 우리 손수호 씨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십시오. 다만 2020년 총선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요렇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그거 말이 돼? 이미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 주잖아요. 그 구의원은 공천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중에 날릴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치에 내일이 어딨어요.